제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 작업은 2016년에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 조화라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중에 바다 쓰레기를 가지고 그것을 업사이클해서 그런 전시에 참여하면서부터였어요. 이 전시가 제주도민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각자 원하는 제주도, 자기가 좋아하는 제주도 바다에 나가서 플라스틱 이런 해양 쓰레기를 주워서 금속공예가들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전시였어요. 근데 사실 15년에 1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전시를 그냥 관람을 하러 갔다가 이런 뜻깊은 전시가 있다니 나도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공모의 형태로 작가들을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 뜨기만을 기다렸죠. 16년에. 근데 뜨지 않아서 올해는 그냥 지나갔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전시를 담당하시는 큐레이터 분께서 연락이 이제 오셔서 참여 제안을 해주셔서 운이 좋게 좀 후발주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등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게 이 전시를 했을 때 얘네가 바다에서 온 거고 바다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업사이클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차피 또 쓰레기가 돼버리면 또 이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버림받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빛이라는 게, 조명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밤바다에서도 선박들이 다니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등대니까 우리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만의 등대를 들고 다니자라고 해서 선이 없는 형태의 랜턴 조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손등대, 손으로 들고 다니는 등대다라고 해서 손등대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16년 전시 때 했던 작업인데요. 이 손등대들은 사실은 빈티지 랜턴에서 영감을 좀 받아서 제작을 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사실 손등대들은 우리 후레쉬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빈티지한 것들로 갔을 때 보니까 얘네가 더 형태적으로나 미감적으로 훨씬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 그 옛날에는 기름? 호롱같이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했던 거를 저는 LED 조명을 넣어서 충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단체 전시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원래 하던 작업은 완벽하게 진짜 금속만 사용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늘 느꼈던 게 색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한계를 되게 느꼈거든요. 이 플라스틱 작업을 제가 타재료 작업을 처음 해봤어요. 이 16년에 해봤는데 이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전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사실은 하고 원래 하던 작업으로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쟤는 뭐 이제 다 끝난 그 프로젝트를 저렇게 질질 끌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 일단 그래도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는데, 제가 개인전을 했던 18년도에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일반인들 분들한테까지 대두가 되면서 운 좋게 시기를 잘 타서 지금까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단계가 이제 재료 수집을 하는 그런 단계고, 얘네가 사실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무턱대고 처음에는 가공을 하려고 반을 잘랐는데 안에가 비어있겠지 생각해서 반을 잘랐는데 안에가 수압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구조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안쪽에는 이제 겉에는 빛이 발해서 색깔이 옅었는데 안에 너무 선명하게 예쁜 색깔이 있다든지, 그렇게 변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잘못 자르면 내 쓰레기가 레어템이 없어지는 건데 이러면서 구상도 많이 하고, 이제 조명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전선이나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 작업으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구상을 먼저 하고 작업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딱 봤는데 안쪽 색깔이 예뻐 그러면은
다시 디자인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는 되게 계획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꾸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을 해놨는데 플라스틱 얘는 형태가 정해진 거고 재료가 정해진 거니까 뭐 어떻게 제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좀 지금은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구상을 먼저 할 때도 있고 뭐 재료 가공을 먼저 할 때도 있고 하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속 가공이야 제가 전공을 했던 거라서 이 해양 쓰레기가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거 외 내가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해양 쓰레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그거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금속으로 가공을 하고 있고요. 망치를 치는 판금 작업도 있고 납땜처럼 용접을 하는 작업도 있고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플라스틱이 불에 닿으면은 녹기 때문에, 근데 금속은 또 불을 써야지만 가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사나 뭐 리벳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인데, 조립을 할 때는 막 너무 빨리 불을 켜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완성을 해보고 싶어서 딱 했는데 스위치를 누르는데 안 돼. 뭐가 전구가 잘못된 거야. 또 막 풀러서 하기도 하고 아직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집해 조명 오브제를 만드는 금속공예 작가 이혜선입니다. 주로 저의 작업 과정은 해변에서 수집해온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각각의 재료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상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상을 마친 뒤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작품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 외에 조명의 바디 부분이나 연결 부분은 금속 공예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의 판재를 가공하는 기법인 각접기나 판금 기법, 댐, 그리고 금속과 플라스틱처럼 서로 다른 재료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콜드 조인팅과 같은 전반적인 금속 공예 기법을 사용해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수집에서부터 작업 과정까지 모두 거치게 되면 바다 쓰레기에 불과하던 부표와 플라스틱들은 마침내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손등대라는 이름의 랜턴 시리즈로 탈바꿈합니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등대처럼 쓸모없어지고 버려진 것들이 다시 한번 필요한 존재로 사용될 선순환을 그리면서 작업합니다. 지금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손등대라는 그 랜턴 시리즈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작업인데 위에 이게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생긴 하얀색 부분은 진짜 배에서 쓰던 그런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벽 같은 데 붙어있던. 그래서 안에 조명 기구 같은 것들이 다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잘라내고 위에 부분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색깔 부표가 이제 이런 형태의 부표들은 중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표를 손잡이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포인트로 사용을 했는데 이 지금 사진에 있는 부표는 사실 친구가 수집해 준 건데 우도에 갔는데 저것들이 이제 그물에 같이 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자를 기구는 없고 그래서 옆에 그날이 조금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고 이제 우비를 쓰고 있었는데 옆에 식당에 가서 가위를 좀 빌려줘라. 내가 저걸 뜯어야 된다 했더니 그분이 칼을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칼이 더 잘 잘릴 거라고. 그래서 칼을 이렇게 들고서 바닷가까지 자신도 너무 당황스럽고 많이 만났대요. 하필이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재료 진짜 소중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노란 색깔 부표가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배 같은 데에서도 많이 달려 있고 아니면 그물 사이사이에 같이 껴서 여기쯤에 뭐가 있다라고
표시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이 플로트 SHE3이라는 제목인데요. 저 위에 초록 색깔 저거의 모델명이에요. 가끔 저렇게 포인트로 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저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제 작품 제목에 넣어서 또 그냥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이거였지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삼양 이 노란 색깔이 삼양 75mm라는 부표 모델인데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 PC 트랩은 검정 색깔 저 길다란 게 장어를 잡는 어구예요. 그래서 넓은 쪽으로 장어가 들어가면 반대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렇게 손잡이 모양 이거는 사실 저 상태 그대로 와서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잡이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색감이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입힌 게 아니고 원래 저렇게 하얀색 바탕에 안에 뭐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감 자체도 예쁘다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봤고, 얘는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바디까지 다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했고, 우리 어디 가면은 배수 펌프 같은 거에 잘려져서 버려진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주워서 제가 잘 사용을 했습니다. 방울 같은 거는 제가 포인트로 하나 달아줬어요. 금속 공예로. 그리고 위로 이제 불이 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구멍을 통해서, 어구의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그림자가 참 예쁘게 해서 얘가 참 저한테 되게 제 마음에 드는 작업입니다. 저의 전시했던 것 중에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요. 2018년에 첫 개인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현수막으로 사용했던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에 들어가는 작업이 아까 16년도에 한 작업이잖아요. 이 작업이 좀 사진빨을 잘 받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이렇게 현수막에도 들어가고 포스터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전시를 오픈했을 때 제 작업 중에 제일 먼저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도 얘가 받아서 얘가 참 운이 좋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시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스튜디오에서 그 전에 사진을 찍어봤는데 스튜디오랑은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작업이. 그리고 얘네가 자연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자연으로 보내보자 라고 해서 갔는데 걱정도 사실 많았어요. 갔는데 또 안 어울리고 이러면 날씨가 또 안 좋으면 어떡하나. 저희 학교 후배 친구가 사진을 되게 잘 찍어서 그 친구한테 너 언제 시간 돼?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불러서 갔는데 저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온 거예요. 뒤에 아까 현수막에 썼던 천도 그 친구가 직접 해오고, 언니 여기에 이렇게 좀 서봐요, 언니 뭐 저기다 좀 놔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때 사진들이 진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바다 이런 모래사장에만 놓고 찍은 게 아니고 옆에 이제 부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보이고 구조물도 있고 천막도 있고 해서 이렇게 멋진 결과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 빛이 나오는 게 찍고 싶어서 기다리기도 했고, 그리고 2021년에는 그 양주 쪽에 조명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이 KH 필룩스라는 조명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그때 한참 심할 때여서 여기 박물관 측에서도 전시 같은 거를 전혀 하나도 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저한테 되게 우리가 그냥 코로나니까 오랜 기간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를 해보자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2021년에 조금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좀 더 풍성하게 작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관을 나눴어요. 하나는 나의 이때까지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는 아카이빙 공간을 하자. 그래서 한쪽 벽면에 이렇게 부표들, 내가 쓰는 재료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부표도 직접 보여주고, 한쪽에는 내가 이걸 주웠을 때 이런 데서 주웠어 라고 보여줄 수 있게 사진도 찍어서 같이 전시를 하고, 가운데 이제 작품들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제가 쓰는 도구들도 같이 전시를 해서 이쪽은 이제 아카이빙으로 하고, 이제 대망의 그 12m에 6m짜리는 모래를 깔았는데 사실은 모래를 전체를 깔고 싶었어요. 전체를 깔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만큼 깐 게 2톤이거든요. 모래가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예쁘게 우리 진짜 해변처럼 하려고 하니까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얕게 그냥 깔 바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그런 배치로 바꿨고, 이 전시하는 조명박물관 측에서는 제가 작은 작업만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거기 큰데 큰 작업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약간 큰 작업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또 이게 기회가 없으면 사실
쉽게 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큰 작업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손 사이즈라고 해서 자기 사이즈가 자꾸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요만한 사이즈에 계속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해보자, 탈피를 해보자 했던 건데 그러면서 약간 미흡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작은 작업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해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데 그게 커지니까 좀 밀도감이 낮아지고 존재감은 커지는데 밀도감이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뭐 내후년까지 해서 한 2년 정도 이 손등대 시리즈를 한 100개 정도 해서 포스터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손등대 작업에 좀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